자, 유도기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게 유도기 모델인 거죠. 요게 지금 유도기 등가회로인 겁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자의 주파수가 고정자의 주파수와는 달라요. 그것 때문에 좀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회전자의 주파수를 고정자에 들어가는 동기 주파수랑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회전자 회로를 등가적으로 고정자 회로와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회전자 저항이 RR에서 S분의 RR로 바뀌고 S는 슬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바라본 등가 회로로 모든 것이 설명이 돼요. 네, 그래서 전압과 전류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럼 실제적으로 메카니컬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전력은 어떻게 구현되냐면, 모델링 되냐면, 근데 여기서 S분의 RR에서 이제 원래 여기가 RR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S분의 RR을 둘로 쪼개죠. 네. 여기서 그, RR과 S분의 R 곱하기 1 빼기 S,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합치면 S분의 RR이고요. 그래서 이 회전자 전류가 요 RR에 흐르는 것만큼의 생기는 것을 이제 회전자에 들어간 손실이고요. 여기서 전류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파워가 메카니컬 파워,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그런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토크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도전동기 토크식을 보면 그 회전자 저항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슬립도 중요합니다. 슬립은 이제 마찬가지 속도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RR로 그럼 결정이 되냐 토크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전압과 주파수 상관이 다 있을 거고 그런데 아무튼 회전자 저항이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속도예요. 속도 회전 속도입니다. 속도고 여기 실제로 발생하는 토크라고 하면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 동기 속도예요. 동기 속도라고 하면 고정자의 전압의 주파수가 동기 속도입니다. 동기 속도면 토크식에 의해서 그 슬립이 뭐니까? 네, 슬립이라는 거는 동기 속도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사이를 이제 동기 속도로 나눠준 비율이 슬립인데 그럼 이게 오메가 m인데 오메가 m이 오메가 2가 되면 이 값이 0이게 되기 때문에 이때의 슬립은 0이 됩니다. 슬립으로 따지면. 네. 그리고 오메가 m이 0일 때 슬립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슬립이 0이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무한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한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거를 원래 조금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예, 원래 요 식을 슬립에 대한 식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이 식이 슬립에 대한 속도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는 이게 0.1, 0이고, 그러니까 1일 때 보통 한 0.05, 0.1 정도가 이게 오게 돼요. 그래서 유도기는 이 영역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유도기가 낼 수 있는 최대 토크라고 불렀고요. 네. 그래서 유도기가 전 토크를 언제 발생하게 만드냐면 한 이쯤에서 발생하게 만듭니다. 로 토크를.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부하가 줄어들었어요. 부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부하에 들어가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토크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부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은 토크가 내려갑니다. 속도가 올라가면 토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부하 곡선과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영역에서 운전하는 영역이고 여기 영역은 이제 불완전한 영역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던 거고 효율 얘기했었고 자 그러면 그 유도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슬립이 0인 거예요. 0을 기점으로 그 이제 여기를 회전 속도로 볼 수도 있고 슬립으로 볼 수도 있어요.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랑 같을 때 슬립은 0이 되는 거고 회전 속도가 0일 때 이때는 슬립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한 이 영역을 전동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유도기도 발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발전기가 있다는 뜻은 뭔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도기가 있으면 축이 연결되는 거죠. 유도기가 얘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얘는 전동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밖에서 얘를 돌립니다. 얘를 더 돌려요. 밖에 힘으로 돌아. 근데 그 돌아가는 힘이 누구? 이 고정자에 들어가는 주파수보다 더 빨리 돌아야 돼요. 네. 즉 회전자의 속도가 고정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슬립 입장에서는 슬립은 오메가 2에 오메가 2 빼기 오메가 m인데 얘보다 얘가 더 커요. 얘가 작고 얘가 커. 그럼 이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럼 슬립이 음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토크식에 나온 것처럼 토크식에 S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슬립이 작을 때를 보면 이제 요거를 보는데 보면 어디 있어요? 이게 음수야. 누가? 얘가 음수야. 그러면 토크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토크가 마이너스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는 똑같은데 회전 방향은 똑같은데 토크가 마이너스로 발생하니까 얘는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는 발전 모드예요. 너무 당연한 게 전동 모드는 돌아가는 걸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전 모드는 기계적으로 돌리는 힘이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더 빨라지게 되면 걔가 발전기 모드가 되고 요거를 기준으로 얘와 이 전동기 모드와 발전기 모드는 대칭을 이룹니다. 대칭. 그럼 마찬가지로 전동기 모드가 이 슬립 뭐 예를 들어 0.1에서 0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발전기 모드에서도 0에서 마이너스 0.1 사이로 이제 슬립이 움직여야 되겠죠. 전동기는 전동기와 발전기의 동작의 특성이 똑같아요. 물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때문에 전압 드랍의 크기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특성은 토크를 내는 특성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네. 플러그인 모드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기계 속도랑 회전자 속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모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토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토크식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였는데 우리가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토크를 그 구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토크식에서 어떻게 해요? 토크식을 뭘로? 네, 슬립으로 편매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0이 나오게 되는 이때 S를 구하고 그 S를 토크식에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토크가 최대 토크가 될 텐데 그 토크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없냐면 RR이 없어요. RR이. 네. 그래서 어, 그 RR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요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터가 내는 최대 토크는 바뀌지 않습니다. RR이 작으면 얘가 이렇게 되고요. RR이 작으면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RR이 작으면 얘의 모양이 되게 샤프해야 돼요. 이렇게 샤프해집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를 나타내는 요 S가 되게 작아져요. 근데 RR이 커지면 얘가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이렇게 뚱뚱해져. 이렇게 누워요. 즉, 최대 토크를 나타내는 요 S가 되게 커져요. 효율이 높은 모터는 S가 작은 모터예요. 전격 S가 제일 작은 모터. 이게 샤프하면 샤프할수록 효율이 높은 모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 RR이 작으면 요 기동 토크가 엄청 작습니다. 근데 그 모터가 처음에 못 돌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RR이 작다는 얘기는 권선이 두껍다는 뜻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용량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용량 발전기나 대용량 유도기는 기동 토크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됩니다. 좀 어폐가 있는 게 대용량이라 하면 부하가 클 거예요. 큰 부하를 갖고 있는 모터인데 큰 모터를 구동하는 큰 부하를 구동하는 모터이다 보니 토크가 클 수밖에 없고 토크가 크다는 얘기는 모터에 흐르는 전류가 크다는 뜻이에요. 전류가 크니까 모터의 권선이 두꺼워요. 모터의 권선이 두꺼우니까 RR은 작아요. RR이 작으니까 기동 토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터를 돌릴 때는 그냥 이런 노형을 못 쓰고 그래서 밖으로 슬랩링을 빼서 외부에 저항을 달아줍니다.
기동할 때는. 그래서 모터를 돌려요.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면 계속해서 그 저항이 있으면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요. 모터가 돌기 시작하면 그 저항을 떼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응하는 거고. 조금 그렇지 않은 모터들은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한번 쑥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기동 토크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로터의 바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바를 만들 때 여기에 흐르는 바의 모양을 이렇게 뒷바닥 해서 이렇게 깊게 만들어줍니다. 왜 만들어주냐면, 왜 깊게 만들어주냐면, 모터가 서 있어요. 내가 전격 주파수를 60Hz를 넣습니다. 그러면 회전자에 들어가는 슬립 주파수가 얼마냐면 60Hz예요. 60Hz면 꽤 높은 주파수예요. 그래서 스킨 이펙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가 여기밖에 안 흘러요. 이만큼밖에.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거죠. 그런데 속도가 올라갔어요. 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슬립이 작아지는 뜻입니다. 슬립이 작아지는 뜻은 회전자에 보이는 주파수가 되게 작아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킨 이펙트가 줄어들죠. 그때는 이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면적이 넓어지니까 저항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할 때는 저항을 비교적 키우고 전격으로 돌아가면 회전자 저항을 줄이는 그것을 이렇게 기구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뭐 심구형, 빗바형 혹은 더블 페이지에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보면 뭐 지금처럼 반도체 안 쓰고 컴퓨터 같은 거 쓰지 않아도 좋은 머리 가지고 이렇게 좋게 잘 만들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기의 정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버터가 있으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유도기의 제동수를 추정하긴 합니다. 전압방정식을 기반으로. 전압방정식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도기의 정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 모델에서 시작이 되는데 인버터가 없는 시절에 이 방법은 이미 제한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도기는 인버터가 있을 때 돌리는 모터가 아니었거든요. 네, 테슬라 시절입니다. 1900년대 초중반이에요. 네, 그때부터 돌리던 모터이기 때문에 인버터가 뭐가 없었어요. 반도체도 없었고 그냥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60Hz, 미국은 50Hz, 50Hz, 60Hz AC 전압만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별짓을 다 했던 거죠. 그리고 모터의 제동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씁니다. 그 변압기의 제동수를 추정하는 방법도 두 가지잖아요. 오픈 서킷 테스트랑 숏 서킷 테스트. 단락 시험, 단선 시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도기는 돌아가는 변압기니까.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제정수가 뭐가 있어요? RR. RR. 네, RR 알아야죠, RR. 네, 우리 RR 알아야 됩니다, RR. 그 다음에 XM 알아야죠, XM. 네. 그 다음에 요 리키지도 알면 좋고, RS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RS도 알면. RC도 알면 좋은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파라미터들, RC는 이제 제어인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RC는 이제 뭐 그냥 손실이 얼마냐, 코어로스가 얼마냐인지를 나타내니까. 제어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은 요 RR과 뭐 LM보다는 뭐 LM, 그다음에 요 리퀴지들, 그다음에 RS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럼 제일 쉬운 방법으로 RS를 측정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RS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일단 유도기는 변압기잖아요. 네, 변압기니까 만약에 주파수가 0이면 네, 주파수가 0이면 고정자에 흐르는 전류가 회전자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정자에다가 DC 전류를 집어넣어요. 그럼 전류가 두 개만 하면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류를 측정하고 그때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R은 요거 나오니까 요 저항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측정한 데를 2로 나누면 고정자의 상저항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 회로에서 고정자에서 봤을 때 회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DC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델타로 해도 이제 같이 뭐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고정자 누설 리액턴스와 자와 에이턴스, 손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뭘 보겠다는 거냐면 뭘 측정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알았어요. 이제 측정할 건 얘와 얘를 알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회전자는 전압 투례를 될 수가 없잖아요. 모터 안에 들어있으니까. 고정자에다가 내가 전압을 넣습니다. 그때의 전류를 재는 거예요.
요 두 개만 가지고 요 얘랑 얘를 다 알아내야 돼요. 일단 얘네들이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영향이 없을까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돼요, 안 흐르면 돼요? 아예 흐르면 이게 안 흐르면 되죠.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흐르나요? 여기에 저항이 네. 무한대가 되면 됩니다. 이 저항이 뭔데요? S분의 RR이잖아요. RR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못하는 거죠? S가 얼마가 되면 된대요? S가 0이 되면 돼요. S는 뭐예요? S는 동기주파수 빼기 회전자 주파수를 빼준 겁니다. 얘가 0이 되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0이라는 뜻이에요. 분모자가. 따라서 동기주파수랑 실제 기계주파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무부하예요, 무부하. 네, 부하가 없는 겁니다. 모터를 그냥 빈 모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속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로 가는 전류가 거의 0이 됩니다. 물론 완전히 0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거의 0인 거죠. 그럼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얘를 무시하면 즉 여기서 측정한 전압과 여기 측정한 전류는 얘는 안 보이고 얘만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전압과 전류를 곱해가지고 뭘 잴 수 있냐면 파워를 잴 수 있습니다. 파워를, 입력 파워를. 그럼 이 모터에서 메카니컬로 가는 파워가 없기 때문에 이 파워는 무효전력 말고요. 유효전력은 다 누가 소모하는 거예요? RS랑 RC가 소모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RS는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워를 계산해서 이 파워에다 뭘 빼요? 흐르는 전류 RS에 I의 제곱을 하면 얘가 코어 로스가 나와요. 네. 이 코어 로스는 또 뭐에 비례하냐면 이 전압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발생하는 로스는 뭐예요? RC분의 VS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RC분의 VS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RC는 VS의 제곱을 측정된 VC, 계산된 VC로 나눠주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C 구했고 RS 구했어요. 자, 남은 건 뭔가요? 네, 남은 거. 네, 남은 건 저항 인덕턴스죠. 이렇게 보이는 리키지 인덕턴스와 고정자 리키지 인덕턴스와 자화 인덕턴스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무효전력일 거예요. 무효전력. 그죠? 무효전력이니까 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서 내가 임피던스, 무효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 전압, 항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그게 무효전력, 그 임피던스니까. 근데 임피던스에서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임피던스는 뭔가요?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죠. 근데 얘는 알잖아. 얘는 누군데? RS 플러스 RC. 네. 네. 요건 엄청 크거든요. 얘는 그냥 무시한다고 치고. 얘는 그냥 RS거든요. RS. 그럼 이제 X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X는 루트 G제곱 마이너스 RS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풀어주면 누구의 합을 구할 수 있냐면 요거랑 요것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건 회전자예요. 회전자. 이번 회전자를 구하고 싶은데 회전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전류를 흘려줘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전류를. 근데 이 전류가 측정할 수 있는 전류예요? 없는 전류예요? 측정할 수 없는 전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류랑 이 전류랑 거의 측정할 수 있는 이 전류랑 같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정할 수 있나요? 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네. 여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회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회로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 회로는 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S분의 RR이고 그 다음에가 X, LR, XLS, RS, RC, LM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 어디로 흘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로 흘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전류는 되게 작았으면 좋겠죠. 네, 작으려면 얘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LM이고 XLR의 S분의 RR이죠. 그러면 이 전류가 다 일로 가고 싶으면 여기 임피던스보다 여기 임피던스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 작아야 됩니다. 즉 이게 작으려면 얘는 주어진 거고, 그럼 S분의 RR이 가장 작으려면 S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많은데. 1, 그렇죠. S의 범위가 뭐야? S의 범위가 0에서 1. 0부터 1까지잖아요. S가 가장 큰 게 1이에요. 네, S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대부분 IR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정할 수 있는 최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죠. S가 1이에요. S가 뭐라 그랬죠? 오메가 2로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M을 네. 빼준 겁니다. 얘가 1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오메가 M이 0인데. 오메가 M이 0이죠. 오메가 M이 0이라는 뜻은 뭐예요? 오메가 M이 뭐니까? 회전 기계 축이 돌아가는 속도인데 걔가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즉 구속됐다고 합니다. 구속. 꽉 누가 잡아주는 거야. 누가 꽉. 그러면 얘는 뭐처럼 보이냐면 정말로 변압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정자 코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회전자 코일이 있는 그런 변압기인 겁니다. 근데 회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 숏나 있는 거지. 네, 이런 변압기인 거예요. 그럼 이 숏 전류가 결과적으로는 이 고정자 전류랑 똑같은 거죠. 요거 재는 것을 숏 서킷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전압을 어마어마하게 넣으면, 전압을 크게 넣으면 이 전류가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럼 탑니다, 모터가. 네, 그래서 숏 서킷 테스트는 이 모터가 220V라고 해서 250V 넣으면 안 돼요. 되게 작은 전압을 넣어야 됩니다. 뭐 10V, 뭐 15V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이 전류가 리즈너블하게 흘러요. 안 그러면 큰 전류 전격 전압을 인가해버리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임의의 전압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작은 전압을 넣습니다. 작은 전압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가정이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고 하니까 여기에 전압을 넣고 그때 전류를 잽니다. 물론 주파수 높아야 돼요. 60Hz. 주파수 낮으면 안 돼요. 주파수는 전격으로 하되 전압 크기를 낮춰서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VS랑 IS를 곱하면 P 플러스 뭐 JQ 나오겠죠. 이 파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파워는 액티브 파워니까 100% 어디서 소모돼요? RS랑 누구? RR에서 소모되는 거죠. 근데 우리 RS 알아야 볼래요? 알잖아요. RR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오네요. 요거. 요건 어떻게 재면 돼요? 똑같이 무효전력으로 재면 됩니다. 임피던스 재서. 예, 재서 재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뭘 쟀냐면 여기서 뭘 재냐면 여기에서는 XLS 플러스 XLR을 재고 앞에서는 뭘 쟀어요? XLS 플러스 XM을 재는 거죠. 네. 그럼 요 값이 얼마인지 알고 요 값이 얼마인지 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게 몇 가지예요? 모르는 게 세 개잖아. XLS, XM, XR. 이 식은 몇 개야? 예. 그게 못 풀어요. 풀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합니다. 무슨 가정을 하냐면 모터를 만들어 보니 보통은 요 고정자 리키지랑 회전자 리키지가 거의 같아. 하고 여기서 약간 가정을 하죠. 그래서 두 개를 반반이라고 놓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XM 거꾸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가정이 들어가요. 어떤 가정도 있어요. 이쪽은 조류가 흘러 안 흘러? 안 되는 가정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해도 큰 오차 없이 네, 뭐 10% 안쪽의 오차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도기를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고정적인 제어 방법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슬립 제어라는 거예요. 슬립 제어. 네, 즉 고정자에 인가된 전압 주파수가 일정할 경우에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슬립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특성을 보면 토크식을 보면 토크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되는데 얘가 부하가 이렇게 쭉 있어요.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하가 있어요. 근데 토크가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토크였으면 토크가 줄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여기 볼까요? 그러니까 토크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건데 토크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내 부하가 어떤 부하냐? 지금 내 부하가 지금 이런 부하야, 이런 부하. 근데 토크가 지금 부하가 이만큼 있어. 부하가 이만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만큼의 슬립을 가지고 동작하면 돼요. 이제 부하가 줄었어요. 부하가 이게 지금 부하가 이만큼이었는데 부하가 줄은 거야, 이만큼으로. 이만큼 줄었어. 그럼 얘랑 맞는 슬립은 뭐예요? 이만큼이거든. 슬립이 바뀌면 돼요. 부하가 더 줄었어요. 부하가 이만큼이야. 부하가 이만큼이야. 그럼 토크 슬립이 어떻게 돼야 돼? 슬립이 더 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립을 제어해서 뭘 제어하는 거예요? 토크를 제어하는 거예요. 요 특성을 이용해서 요 특성, 요 그래프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슬립이야. 슬립이 언제 이 값이 얼마? 0. 이거 거의 맥시멈쯤이 0.1쯤 되고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게 토크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을 제어해서 뭘 제어해? 토크를 제어하는 거예요. 네, 이게 유도전동기 기본이에요. 유도전동기 기본. 네. 근데 재밌는 건 슬립의 정의가 뭐였어요? 네, 오메가 2로 오메가 2 빼기 오메가 m이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도기에 연결해 주는 게 개통 전압이에요. 개통 전압은 주파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한 있어. 달에서 60Hz 정해졌단 말이죠. 그럼 슬립은 누가 결정해? 메카니컬 스피드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메카니컬 스피드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하. 기계 방정식이 결정하게, 부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애입니다. 자, 그러면 요 슬립을 만약에 내가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옛날에는 인버터 없이 이 슬립을 제어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인버터가 없으니까 뭘 바꿀 수는 없어? 주파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바꿀 수 있어요? 전압. 전압의 크기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슬라이드엑스 같은 거, 오토 트랜스포머 써가지고 돌려가지고 전압의 크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중자체의 전압을 제어합니다. 그럼 토크식이 이거였는데 누굴 바꿔주는 거냐? 요 VS를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얘가 부하예요, 부하. 이게 원래 지금 부하가 이만큼 있었던 거야. 이만큼 토크에서 이만큼을 내고 있는 거죠. 이만큼. 근데 내가 부하가 줄었어요. 부하가 줄었어. 그러면은 부하가 줄었어요. 네, 부하가 줄었어. 네. 그러면 다시 설명이 좀 순서가 틀렸네요. 이해하기 쉽게. 요게 주파수고 그래서 처음에 부하가 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전압의 크기를 작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만 넣어줘도 얘 돌아가요. 여기서 돌아가요. 근데 부하가 증가했어요. 부하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부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곡선으로는 이 부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곡선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똑같은 슬립에서 만나게. 네, 뭘 바꿔서? 전압의 크기를 바꿔서. 이게 고정자 전압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날로그하게 자기 제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회전자 저항을 바꿔주는 겁니다. 토크식에 보면 S가 맥시멈이 되게 하는 값이, 그러니까 맥시멈 토크는 똑같아. 뭐에 상관없이 RR이 바뀌어서 똑같아요. 근데 RR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맥시멈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기동 토크 할 때는 S를 증가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돌리고 그러다가 속도가 올라가면 S를 감소시켜서 높은 효율로 제어하고. 이거는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림링 같은 걸 이용해서 외부에서 저항을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바로 동기속도 제어입니다. 즉, 고정자 권선에 들어가는 전압의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했냐? 인버터가 나오면서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버터가 나오면서 가능해지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 인버터는 지금처럼 모스펫이나 IGBT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뭘 썼냐면 사이리스터 같은 걸 썼습니다. 걔가 할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모터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어요. 주파수.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압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 오메가 S가 바뀌는 거예요. 오메가 S. 네. 자, 유도전동기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회전자에 따라 회전도체가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한 전동기이므로 동기속도 자체를 제어하면 모두 제어가 될 수 있냐면 모터의 속도 역시 제어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이죠. 회전자 저항을 바꿔준다거나 혹은 그 고정자에 들어가는 전압의 크기를 바꿔준다라는 거는 속도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터의 속도는. 모터의 속도는 일정하게 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하가 달라져도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고, 이거는 지금 이 방법은 모터의 속도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모터의 속도를 바꾸려면 방법은 다른 방법밖에 한 방법밖에 없어요. 고정자의 주파에 들어간 전압의 주파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유도기만 그런 게 아니죠. 동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떻게 결정하냐? 어떻게 결정하냐? 이제 이게 토크식입니다. 토크식이었어요. 이게 토크식. 네. 토크식을 그 정격속도 부근에서 고정자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되게 작거든요. 네, 작은 걔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걔를 좀 고정자 값을 무시하고, 네, 얘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고정자 전압 요거 XL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면 이렇게 식이 나와요. 이거를 간단하게 쭉쭉 풀어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S에다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오메가 R이라는 것은 슬립 가속도를 얘기하면 슬립, 그러니까 회전자에서 바라본 그 회전자기의 주파수인 거죠. 네. 그러면 만들어지는 토크라함은 3 곱하기 3을 왜 곱해지냐면 상이 몇 개니까 A상, B상, C상 3개니까 동기속도 주파수분의 전압의 크기의 제곱,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속도는 오메가 M은 뭐에 거의 비례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오메가 S랑 비례해. 근데 내가 속도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토크를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토크는 지금 뭐에 비례해요? 오메가 S의 제곱분의 VS의 제곱. 요것에 비례하는 거야. 엄청 재밌죠? 엄청 재밌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오메가 S가 뭐예요? 고정자에 들어가는 전압의 주파수잖아. 그리고 오메가 VS는 뭐야? 고정자 전압이라고요. 즉 내가 뭐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고정자 전압의 주파수와 그때 전압의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뭐에 관계없이 오메가 S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 상관없이 토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V/F입니다. 네, 여기서 전율이 돋아야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네, 그렇구나. 결과적으로 V/F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고정자 자속이 만들어주는 크기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V/F는. 왜냐하면 발생 토크는 인가 주파수의 제곱의 반비례를 감소하고 그 이유는 공극 자속과 전압 주파수 연기 때문인데 전압이 일정한 경우에는 공극 자속은 주파수의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율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자속이랑 비례하는 거예요. 자속이랑. 즉 요거 앞에 있는 요거 오메가 S분의 VS는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모터 내부에 만들어지는 자속에 비례하는 겁니다. 즉, 요 비율을 일정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터 내부에 존재하는 자속을 일정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어하는 거를 V/F라고 부릅니다. 네. 요거의 특징은 간단해요. 네, 간단하고 또 뭐가 좋으냐? 돌입 전류가 없습니다. 네, 돌입 전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회전 주파수가 낮아요. 회전 속도가 낮아. 그럼 오메가 S가 얼마예요? 되게 작을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모두 낮게 들어가야 돼? VS도 작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압이 작으니까 설사 모터가 고정돼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전류가 작아져서 돌입 전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걔를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고정자 전압과 고정자 주파수를 일정하게 만들어줘서
뭐를 바꿔주는 거야? 요 주파수를 바꿔주려면 오메가 S분의 VS 요거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누굴 바꿔주는 거야? 오메가 S를 바꿔주는 거야. 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소고국수는 이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부하 토크가 이만큼이 필요해. 이만큼이 부하 토크가. 근데 내가 120, 1200 RPM으로 돌리고 싶어요. 1200 RPM이면 몇 Hz냐면 얘를 60으로 나눠보죠. 얼마예요? 이렇게 보시니까 20Hz입니다. 20Hz. 즉, 뭘 하면 모터에 들어간 전압을 몇 Hz로 돌려주면 20Hz로 돌려주면 20Hz 돌려주잖아요. 그때 전압의 크기를 21Hz에 맞춰서 VS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슬립이 얼마가 생기는 거냐면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네, 이만큼 토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0.05라고 합시다. 이때 이 슬립이. 근데 내가 1200이 아니라 180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부하 토크는 똑같아. 근데 토크식을 보면 이게 지금 토크식이잖아요. 이게 토크식인데 토크식을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오메가 2가 얼마냐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물론 오메가 2가 들어있긴 들어있네. 그런데 뭐랑 맞추면 오메가 2랑 vs VS랑을 비율을 맞춰줘 버리면 근데 그 식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요 식이었을 텐데 오메가 S랑 VS랑 크기를 맞춰줘 버리면 설사 얘가 1200일 때 뭐 예를 들어 뭐 100V였어요. 이때 얘를 1800으로 바꿔줬어요. RPM으로. 그러니까 다시 여기 20Hz였어. 20Hz. 그때 100V였어. 내가 얘를 40Hz야. 뭐를 200V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토크가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같거든요. 근데 뭐는 달라졌어? 주파수는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지만 토크는 똑같이 낼 수 있는 거야. 왜? 모터의 토크는 누가 결정하니까? 주파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슬립이 결정하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는 전압의 크기와 고정적인 전압의 크기와 그때의 그 주파수의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놓고 제어하는 것을 VBF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속도를 바꿔주고 싶어요. 네, 바꿔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속도를 재웁니다. 이 속도를 재요. 내가 원하는 속도가 있어. 네, 속도가 있어. 그러면 속도가 만약에 속도보다 이게 작아. 그럼 뭘 하면 돼요? 피해 제어기 쳐서 속도를 뭐 하면 돼? 주파수를 올려주면 돼요. 네, 주파수 올릴 때 단순하게 주파수 올리면 돼? 안 돼? 안 되고 약속된 요 비율에 맞춰서 전압도 같이 키워주는 거죠. 네, 그래서 높은 전압. 네, 그래서 이게 파형 보면 이렇게 돼요. 전압이 주파수가 낮을 때는 전압이 작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속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AC 전압 파형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네. 네. 그러니까 주파수 전압의 크기가 작으면 주파수가 낮고요. 전압의 크기가 커지면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제어 방법이 V/F라고 하고 유도전동기의 가장 기본이에요. 요거는 V/F 장점이 뭐겠어요? 모터를 돌릴 때 인버터는 필요해 안 필요해? V/F는 필요하죠. 왜? 주파수랑 크기를 바꿔줘야 되잖아. 인버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도 안 들어가냐면 모터의 R이 얼마인지 L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모터가 몇 극짜리냐 그리고 전격 전압이 얼마냐 그거만 알면 되는 앤 거예요. 주파수와 전압만 알면 돼. 전격 주파수, 전격 전압만 알면 돼.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럼 얘를 뭐 전격 전압이랑 전격 주파수를 나눠주는 요 비율이 있을 거냐, 비율. 요 비율이 되도록 뭘 바꿔주면 돼? 속도가 바뀌면 크기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돌아가면. 근데 요 그림 보면 좀 이상하죠? 여기 2 있네, 이게. 이게 지금 뭔데? 이게 주파수고, 이게 전압의 크기입니다. 근데 0으로 안 가고, 주파수는 0인데 0으로 안 가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놓을까요? 네, 데드타임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압이 작을 때는 전압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인버터의 약간의 꼼수? 뭐 그런 겁니다. 네, 모터 만드는, 인버터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나름대로의 요 VY 패턴들이 있어요.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되고, 지금 하이젠에서도 유도기 드라이브를 팔잖아요. 팝이라. 네, 팔죠? 안 팝니다. 안 파나요? 네. 아, 그럼 이번에 우리가 처음 파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팔지는 않지만, 네, 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네, 팔 거잖아요. 네. 아, 그럼 우리 만들어줘야죠. 네. 그래서 이때 뭘 결정해주게 되냐면, 사용자한테 뭘 결정해주게 돼 있냐면, 요 맥시멈 주파수랑 맥시멈 전압의 크기를 사용자들이 그 GUI 같은 거나 혹은 이런 걸로 입력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리고 얘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릴지 아니면 한 번에 올릴지 요것들을 모두를 결정해주게 합니다. 네, 이거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바이프는 여기서 동작시키지 않아요. 보통 높은 속도에서 동작시키거든요. 이때 이 속도에서부터 이 속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얼마만큼 느리게 올라갈지, 요 기울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도기 인버터는 넣어준 패턴에 따라 전압만 확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그러다가 모터가 멈출 수 있어요. 모터가 못 돌아. 언제 못 돌 거야, 모터가? 어떻게 못 돌아요? 음, 이 부하가 너무 큰 거야. 저속에서. 그러면 못 돌거든요. 네. 그러면 폴트 나요. 그럼 그럼 어떻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돼? 아, 너무 가속을 내가 빨리 했구나. 라고 해서 요 기울기를 늘려주거나 뭐 이렇게 옵션을 넣어서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어를 튜닝하는 게 아니라 모터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오퍼레이션 시퀀스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핵심은 뭐냐? 요 주파수랑 전압의 크기 비율을 일정하게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럼 요 값은 어떻게 아는데 이 값은 어떻게 할까요? 유도기를 만들어주면 유도기 앞에 명판을 붙입니다. 명판이 유도기의 특성, 이름판, 얘는 어떤 애야? 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들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요 정보들이 들어가요. 전격 속도, 전격 주파수.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좋은 모터들은 당연히 극수는 들어갈 거고요. 극수 들어가고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파워, 그다음에 극수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요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만 할까요?